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압도적인 실수, 이게 그냥 단순히 실수를 넘어서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체제조차 흔들릴 수 있는 정말 좀 큰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여야 당대표가 11년 만에 회담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거를 놓고서 양측 전부 다 누가 이겼냐, 누가 더 뭐 승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그 양자 회담 이후에 논란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누가 이겼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뭐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 시점까지도 양자 회담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슨 뭐 생방송 도중에 말실수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비공개 회담에서 뭐 말실수를 했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택도 없죠, 그렇죠? 모든 논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역대급 실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재명의 역대급 어떤 발작, 바로 이 계엄령과 관련된 발언을 놓고서 여야 모두 다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물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애써 쉬쉬하고 있고 애써 이제 뭐 대변인 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뭐 군사 쿠데타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 같은 거 그거 또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에 완전히 미쳐있는, 이 뇌가 완전히 그냥 녹아버린 그런 개딸들을 제외하고서 일반 국민들을 붙잡아 놓고 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지금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대.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거를 갖다 또다시 지금 하려고 한대. 국회의원들을 무슨 뭐 구금시키고 이러려고 한대.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길거리 가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반응하겠습니까? 야, 이거 미쳤냐, 이거 맨날 정치 얘기하더니 마틴 가버렸네, 이러겠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연한 지사인 것이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다. 특히나 이 지금 이야기 자체가 김민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병주까지 이어가지고 차근차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재명이가 뭐에 홀려가지고 아니면 뭐에 도대체 헛것을 봐가지고 이딴 소리를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이재명이가 계엄령과 관련된 발언이 뭐 이런 식이었어요.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뭡니까? 뇌피셜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원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정치 선동을 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막 희한한 인간 같은 게 한 명 이제 구해가지고 뭐 연기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원래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조차 등장을 했던 게 그나마 지금까지 민주당의 선동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예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거짓 증언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유포시키는데 희생양으로 쓸만한 그런 사람조차 등장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슨 얘기예요? 뭐 계획을 꾸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그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미쳐있는 무슨 뭐 개딸들 사이에서나 뭐 통용되는 얘기겠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꿈꾼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 이야기 다음에 이재명이 이어갔던 얘기가 뭐냐? 이는 완벽한 독재 국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까지 마무리를 지은 거를 보면은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그냥 이재명이가 실수로 이번에 이제 그 10분 동안 원래 하기로 했다가 이재명이 19분 동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그 과정에서 말실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부분만 보더라도 말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아예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를 대국민 지금 뭐 사실 뭐 전 국민이 다 봤던 그런 이제 생중계인데 그 생중계에서 여당 대표를 옆에다가 세워놓고 이런 지금 망언을 내뱉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도 했냐? 한동훈 대표가 먼저 이제 꺼냈던 이야기가 이제 그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책 특권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포기하자 이런 얘기를 또 이번에 담화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적 독재 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재명이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을 낮추자, 특권 같은 거를 우리가 좀 포기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동의하면서
그 얘기를 동의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그 얘기를 동의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권한도 조금 줄이자라고 얘기했다면 그나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재명이 뭔가 특권에 대해 가지고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생중계가 되고 있었을 때는 마치 한동훈 대표가 했던 얘기도 공감을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의 특권 또한 마찬가지로 내려놔야 된다라는 취지로 공감하는 척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뒤에 가서는 비공개 회담을 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의 그 면책 특권 같은 거를 포기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거절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검찰 독재지근 사회이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개떡 같은 소리를 하면서 거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재명이가 한동훈 대표랑 생중계를 하기를 피하려고 했던 것인지. 애당초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시한폭탄인 겁니다. 뭐 개딸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민처성도 있고 그리고 또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다라고 믿고 싶겠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이재명을 둘러싸고 나왔던 숱한 논란들 대부분은 어디에서 발생했던 거예요? 토론 도중에 생방송 토론 도중에 나왔던 논란들이 거의 뭐 허다하거든요. 이번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활용 정점을 찍었던 게 바로 뭐예요? 계엄령에 대한 언급이었죠.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정치적으로 정말 패착 중에 패착을 났다라고 보는 게 원래 이재명이가 정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에 이제 양자회담을 통해서 노렸어야 되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동훈 양쪽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그게 원래 이재명이가 노렸던 바일 겁니다. 그런 게 드러나는 게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놓고 그냥 이재명이 뭐라고도 얘기했어요. 대통령과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런 뭐 멘트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애당초 이번에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노렸던 것은 당정 관계 자체를 갈등을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망했죠. 첫째로 일단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도 친윤 쪽에서 의도적으로 자꾸 보이콧을 하고 그리고 뭐 장해찬이나 김재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한동훈을 흔들어 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어떤 정무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죠. 한동훈이 진짜로 이제 체제가 시작이 됐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줄 수가 있었습니다. 양쪽 당대표가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물론 이재명이도 그걸 알았겠죠. 한동훈과 내가 이렇게 서 있게 된다면 이재명이 얻는 것보다도 한동훈이 얻는 것도 있다. 당대표로서의 어떤 위신과 권위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를 이재명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 당정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없애버린 게 뭐예요? 계엄령에 대한 멘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 똘똘 뭉쳐있거든요.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회담이 끝난 직후에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가짜뉴스라고 입장을 냈고요. 한동훈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당정 일치가 돼가지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는 듯한 그런 지금 스탠스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재명이 원하는 바였겠습니까? 택도 없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 총명함을 잃었다. 뭐 원래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총명함을 잃었고 그게 아마 10월 달에 나오는 재판 결과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성을 상실해 가지고 아무 소리나 짓거린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진짜 패착 중에 패착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얘기가 맞냐? 알고 계신 분 있느냐? 우리도 모르게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냐? 알려달라. 근거를 좀 제시해달라.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서 막을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여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해서는 안 돼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다. 완전히 지금 당정이 일치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 또한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었고. 자, 그럼 도대체 김민석이가 얘기하고 있는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뭘까? 제가 진짜 눈 씻고 찾아보기도 어려워가지고 진짜 찾고 찾다 보니까 계엄령에 대한 근거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이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지금 계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담화에서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언급, 김용원 후보자를 갖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워딩을 썼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계엄령이다라는 근거랍시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환자지. 정신병자 망상 지금 환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 지금 수석 아닙니까?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계엄령에 대한 얘기를 마구잡이로 떠들어대고 있는 게 김병주 최고인데, 김병주는 근거가 뭔지를 보니까 충암고 출신의 요직에 발탁된 사람 4명이 있다.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드시죠. 놀랍게도 그런데 김병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군 최고 정보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의 여인영 사령관, 대북특수정보 수지 핵심 기관인 777 사령부 수장인 박종성 사령관 등 해가지고 4명 정도가 싹 다 충안고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거나 근무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이것이야말로 계엄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딴 식으로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개딸들을 가지고 정치하는 김민석이나 김병주 이런 사람들이야 제명인의 마을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공식 석상에서 나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재명이 진짜 큰 거였다라고 봅니다. 이재명이가 야당 당대표로서 갖고 있는 어떤 위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져 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으로 이건 큰 파장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사실상 이번 계엄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었던 어떤 특검에 대한 얘기 싹 다 지금 묻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당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당정일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의 공동의 적이 이재명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한테, 지지자들한테 명백하게 심어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이번에 누가 해낸 거예요? 이재명이 해냈습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의 당대표보다는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엑스맨 역할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네요. 큰일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